네, 됐어요. 자, 이제 그 옆에 오른쪽에 47페이지를 보면 마그마의 생성 장소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그마의 생성 조건에 대해서 배웠죠? 걔는 별표가 뭐 10개를 쳐도 안 아까울 만큼 중요한 파트고,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오른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른쪽에서 설명되는 구체적인 예를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 어떤 경우랑 매치를 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물어볼 겁니다. 주로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그냥 말로 안 주고 그 오른쪽에서 예를 하나 주고 얘가 왼쪽 그래프에서 어떤 경우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해되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 봅시다. 마그마의 생성 장소 첫 번째 어디예요? 열점이에요. 그렇죠? 열점. 열점에서 마그마가 생성되잖아요. 왜? 내려갔던 차가운 플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서 데워져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그마가 생성돼서 올라오는 여기를 열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점에서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가 맞습니다.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뜨거운 플룸의 상승률을 따라 멘틀 물질, 녹아져 있는 멘틀 물질이 올라온다. 자, 거기다 밑줄 별표입니다. 압력이 감소해요. 이건 뭐하세요? 딱 봐도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외핵이라고요. 외핵인데 문제는 외핵에서 멘틀의 하단부에서 멘틀의 상승부까지 올라오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압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상승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온도와 밀도와 뭐가 있어요? 압력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압력이 급격하게 감소를 해요. 여기 과정에서. 그럼 우리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압력 감소 때문에 마그마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죠. 네. 걔가 몇 번입니까? 압력 2번. 몇 번이죠? 2번이에요. 너좀 튼튼 거. 그죠? 2번이에요. 그러니까 열점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그래프에서 몇 번에 해당하는 거다? 2번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압력이 감소하여서 멘틀 물질의 부분 용융이 일어난다.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물론 압력도 감소하지만 뭐도 감소하는 거예요? 온도도 감소해요. 온도가 감소한다고. 근데 왜 녹아요? 물이 섞여서. 물은 얘기가 없잖아요. 물에 대한 얘기는 없죠. 안녕하세요. 여기서. 나나나. 아니, 압력이 낮아지는데 온도도 같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압력이 낮아지면 공인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암석의 용융점이 영향을 두 군데서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용융점의 온도, 그냥 온도에도 영향을 받지만 두 번째, 뭐도 영향을 받는다? 압력에 영향을 받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저번에 압력밥솥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압력이 뭐해질수록 높아질수록 용융점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압력이 내려가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압력이 내려가죠. 네. 압력이 내려가면 용융점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내려가고 온도도 내려가는데 누구의 효과가 더 큰 거야 지금? 얘가 더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압력 감소에 의한 용융점 감소, 온도 감소 둘 다 일어나지만 얘의 효과가 얘의 효과보다 더 커요. 그래서 녹는 거예요. 이게 대체 원인이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열점은 2번 그래프인데 요거가 적용된 2번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무슨 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집니다. 자,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까요? 왜 아래쪽에서? 그렇지. 아래쪽에서 만들어져서 그래요. 자, 이게 아래쪽에서 만들어지는 애들은 우리가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무슨 원소가 많죠? 어? 어? 뭐? 무거운 원소가 많아요. 네. 우리가 지구 겉표면에는 지각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애는 가벼운 원소들이 많지. 규산염 광물들이 많다 이거야. SiO2 비율이 어떻다는 얘기야? 높다는 얘기죠.
근데 지구 중심부에서는 뭐가 다른 얘기예요? 무거운 원소들이 많아요. 니네 마그마의 바다 때 배웠지만 지구가 다 액체 상태였을 때 무거운 물질이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애들이 많이 포함이 됐다. 그리고 무거운 원소가 많이 포함된 마그마는 무슨 색이에요? 19라면 검은색이에요. 니네 무거운 원소들은 대부분 다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무슨 암질이다? 현무암질이죠. 니네 현무암질 암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서 배웠잖아요. SiO2 비율이 낮고, 그죠? 끓는 녹는 온도는 높고, 이런 것들을 연계시켜서 외우시면 좋습니다. 어렵네. 얘들은 다 연계가 돼야 돼요. 여기 무슨 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까지도 다 물어봐요. 농담 아닙니다. 이거 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무슨 마그마가 생성된다? 거기다 밑줄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그래서 이 새끼가 여기서 지각을 뚫고 뿅 나가면 당연히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돼서 나올 거고, 당연히 얘네들은 점도가 어때요? 점성이 없기 때문에 뭐 순상화산이나 평지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가 누구였다? 열점이었어요. 자, 두 번째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데가 어디래요? 거기 동그라미 해령입니다. 해령. 해령은 당연히 화산이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해령. 자, 해령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볼게요. 자, 멘틀 대류의 무슨 부를 따라서? 상승부를 따라서 멘틀 물질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이거 뭐야? 우리가 해령 같은 거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은 플룸으로 설명하지 않았죠. 판구조로로 설명했잖아. 여기 외 근처에서 데워진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맞아 안 맞아?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얘가 이쪽으로 이동한 이 틈에 멘틀 물질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당연히 얘도 무슨 감소? 압력 감소예요. 밑에서 데워진 게 올라오면서 압력이 감소한다. 그래가지고 마그마가 생성이 된다. 누구랑 똑같아? 1번 열점하고 똑같죠. 그래서 거기 보면 멘틀 대류의 상승부를 따라 멘틀 물질이 올라온다. 거기다 밑줄 또 압력 감소 몇 번이겠어? 또 2번이겠죠. 또 2번입니다. 2번 그래프, 왼쪽 그래프 2번이겠죠. 압력이 감소해서 멘틀 물질의 부분 용융이 일어난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부분 용융이라는 얘기를 쓰는 이유가 뭐죠? 부분 용융이라는 쓰는 이유가 뭡니까? 부분적으로만. 그래서 왜죠? 왜 부분적으로만 녹습니까? 암석에 암석의 운명점이 다르니까. 암석은 혼합물이다. 그죠? 암석은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물질마다 녹는 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녹는다. 그래서 자꾸 부분용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미쳤네. 그리고 얘는 무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얘도 또 현무암질 마그마. 미쳐? 그렇죠? 왜? 밑에서 올라오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섭입대입니다. 섭입대. 세 번째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게 섭입대였죠. 선생님이 이 섭입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걸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수업 시간에, 자 여기 보면은 대류판 밑으로 어떻게 된다? 해양판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뭐 천말지진, 여기서 갈수록 신말지진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들어간 판이 녹아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녹습니다. 왜 녹을까요? 이게 아까 김지아가 얘기했던 물을 포함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포함하면 용융점이 낮아집니다. 녹는 점이 낮아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녹은 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그마가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화산을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였어요? 후지산 같은 애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라산도 마치 한라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해양판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려가서 대류판을 뚫고 이렇게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섭입대 잘 보세요. 수도변 경계에서 만들어지는데 거기 보면 섭입대 부분의 멘틀, 연약권이죠. 거기 보면 해양지압과 해양퇴적물이 섭입할 때 여기에요. 여기 해양판과 해양퇴적물들이 섭입할 때 거기 보면 온도와 압력이 높아진다. 왜? 밑으로 내려가니까 온도와 압력이 높아져. 해양지압과 해양퇴적물이 이루는 함수광물. 함수광물이 뭐예요? 물을 포함한 광물을 함수광물이라고 그래요. 함수광물. 물을 포함한 광물에서 뭐가 된다? 물이 배출돼요. 왜? 압력이 높아지니까 쥐어 짜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물이 물을 스미고 있었는데 걔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멘틀에 공급된 물이 함수광물에서 빠져나온 물이 멘틀로 공급이 되겠죠.
멘틀에 공급된 물이 멘틀의 녹융점을 뭐해서 낮춰가지고 멘틀이 부분 용융이 된다. 주로 무슨 암질 마그마? 현무 암질 마그마. 얘는 왜 깊지 않은데 현무 암질 마그마예요? 깊은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왜 현무 암질 마그마입니까? 물. 해양 지각이 현무 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은 화강 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유를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얘는 깊은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 얘네들은 다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렇다 치지만 얘는 지각이 있던 게 들어가가지고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왜 현무암질 암석이야?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얘는 몇 번이에요? 3번. 3번이죠. 3번. 그지?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으니까 멘틀 얘기하고 있잖아. 1번은 화강암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해주시는 게 맞아요. 옆에 그래프에서 3번. 오케이? 물이 포함돼서 멘틀의 용융점이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섭입대 부분의 대륙지각 하부. 이건 여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 3번에서 말한 건 여기.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마그마가 만들어진 애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이렇게 저장돼 있다가 튀어나오거든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 자, 연약권에서 생성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상승하다가예요. 상승하다가 즉 여기서 만들어진 3번으로 만들어진 애가 여기서 올라오다가 거기 보시면 대륙지각 하부를 가열시켜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를 가열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요 대륙지각 밑에를 가열시키는 거예요. 가열시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륙지각의 부분 용융이 일어나서 거기다 동그라미 무슨 마그마? 유물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죠. 왜 그런 거야? 얘는 뭐예요? 여기서 올라온 마그마가 여기를 가열시켜서 대륙지각을 이루고 있는 애를 녹인 거예요. 대륙지각을 녹인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랑 달라요. 위에서 만들어진 마그마는 이 밑에 있는 애가 열을 자꾸 공급을 해주니까 위에 대륙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이 녹은 거라고. 근데 대륙지각은 대부분 SiO2 함량이 어때요? 높아요.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밝은색 광물이 많기 때문에 SiO2 함량이 높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녹아서 만들어진 암석은 SiO2 비율이 높으니까 유문암질 암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되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문암질 마그마가 어떻게 돼요? 섞이죠. 즉 얘가 올라와서 얘를 녹였잖아. 그럼 여기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형성이 되고 여기 올라온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랑 여기서 섞이잖아. 그럼 뭐가 돼? 중간인 안산암질 마그마가 나오는 거. 그죠? 안산암질 마그마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표에서 방출되는 요 식기는 안산암질 마그마. 왜? 얘랑 짬뽕이 됐거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건 몇 번일까요? 2번. 여기서 얘, 이 식기 2번 아니에요. 1번? 1번이 운동장. 온도 상승. 여기 1번이에요. 얘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올라와가지고 대륙지각에 열을 가해줘서 얘가 녹은 거기 때문에 얘는 온도랑 압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뜨거운 애가 가까이 다가와서 내 온도를 높여서 녹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1번입니다. 그죠? 지금 니네 1번, 2번, 3번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니네 그 옆에 그래프랑 짝지어가지고 매칭을 시키는 문제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 옆에 뭐 암기에는 선생님이 아까 다 설명한 거니까 이따가 이제 외울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죠. 이제 화성암이에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데 암석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다? 6개. 에? 차 시험 뭐라고요? 6개. 6개 너무 많고요. 민지 형이 말한 3개가 많습니다. 으아. 자, 암석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암석에 대해서 배울 건데 왜? 마그마가 굳어져서 암석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마그마 다음에 암석을 배우는데 암석의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화성암이고요. 화성. 두 번째 퇴적암이고요.
세 번째 변성암이에요. 그러니까 암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재용이가 좀 전에 얘기했던 화강암은 화성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화성암은 뭐냐?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암석이 화성암이에요. 즉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수연아 졸린 거 아니지? 너 좀 졸려 보인다 너. 눈이 좀 갔는데 초점이. 괜찮니? 내가 안 괜찮아. 괜찮아? 좀 힘내줘. 자기 스스로 왜 어제 늦게 잤어? 아니야? 유튜브에서 보다가 들은 소리. 애들이 좀 초점이 딱 보면은 핀트가 나가 있는 부분들이 간혹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수연인데. 알겠지? 좀만 힘내줘. 자, 화성암은 뭐예요?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암석이 화성암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퇴적암이죠. 퇴적암은 퇴적물과 암석이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암석이죠. 네. 변성암은 이 화성암하고 이 퇴적암이 뭘 받으면 열과 압력을 받으면 생성되는 암석이 변성암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근데 지금 바로 직전에 마그마를 배웠죠. 그러니까 화성암부터 배우는 겁니다. 재밌다. 자, 거기 보면 화성암이에요. 거기 보면 마그마가 지각 내부나, 그러니까 지각 내부에서 굳어지는 애가 있고요. 자, 화성암은 지각 내부에서 굳어지는 애가 있고 뿅 튀어나와서 지표 근처에서 만들어진 애가 있죠. 굳어진 애가 있죠. 여기를 뭐라 불러요? 지각 내부에서 아주 천천히 식어가지고 만들어진 애. 걔를 심성암이라고 하죠. 심성암. 마음 진짜 쓴 거야. 분출함 분출암. 아닌가? 얘는 화산암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디서 들어봤는데. 화산암. 그래서 어디서 들어봤는데? 분출암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과학을 하면서 분출암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밖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나오건 맞지만. 자, 그래서 얘는 심성암이에요. 심성암이라는 건 뭐예요? 마그마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암석입니다. 당연히 얘는 결정의 크기가 어떨까요? 작아요. 크죠. 왜? 니네가 걔네들끼리 결정들끼리 뭐예요? 붙어가지고 결정의 크기를 크게 할 때까지 암석이 굳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결정의 크기가 크죠. 자, 얘는 딱 나오자마자 식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지네들 광물들끼리 붙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얘를 무슨 암석? 조립질이라고 부르죠. 조립질. 왜? 광물들끼리 붙어가지고 입자의 크기가 커졌다 이 얘기. 자, 그럼 얘는 무슨 질이라고 할까요? 분리질? 아주 직관적이지. 직관적이지. 생각을 안 하죠. 얘는 세립질이라고 합니다. 이 세자는 세발낙지 할 때 이 세자예요. 가느다라의 세자입니다. 그지? 먹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세립질이에요. 얘는 광물들끼리 붙을 시간이 없이 그냥 바로 굳어지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어디서 굳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애들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거기 보면은 구분 기준이 여러 개예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는 입자의 크기만 가지고 구분을 간단히 해드린 거고, 그 밑에 이제 SiO2 비율의 함량에 따라서 나누기도 할 건데, 우선 맨 위를 보세요. 자, 화성암은 마그마가 지각 내부나 지표에서 냉각돼서 만들어진 암석으로, 화성암의 분류는 거기 보면 화학 조성과 화학 조성은 뭐가 들어가는 거야? 화학 조성은 SiO2의 비율이 얼마나 크냐.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조직에 따라. 조직이 뭐예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입자의 크기가 크냐, 작냐. 이렇게 구분 기준에 따라서 애들을 나눌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 SiO2 함량에 따른 화성암의 분류. 자,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이라고 다룹니다. 자, 그 염기성암은 뭐예요? 당연히 SiO2 비율이 어떤 애들? 작은 애들. 즉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지면 염기성암이 되는 겁니다. 그죠? 거의 조성률이 52%를 기준으로 하는 게 똑같아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왼쪽 페이지 보세요. 왼쪽 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거기 보면 마그마의 종류도 지금 3개로 나눴죠? 네. 뭐로 나눈 거야? SiO2 함량의 비율을 따라 나눴잖아요. 그게 굳어지면 저쪽 암석들이 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으면 뭐가 된다? 염기성암. 그 다음에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으면 뭐가 돼요? 산성암이 되고, 걔네들이 반반 섞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성암이 되는 것 뿐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염기성암은 SiO2 함량이 몇 퍼센트 이하? 52% 이하. 거기 보면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고철질 광물. 고철질 광물이 뭐야? 무거운 애들, 철과 마그네슘 같은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철질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 무거운 애들, 무거운 암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철질 암이라고도 하고, 유색 광물, 어두운 색이 유색이에요. 밝은 색이 무색이고요. 여기서는 유색 광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두운 색입니다. 어두운 색 광물이 함량이 많아서 어두운 색을 띈다. 거기 보면 어두운 색 광물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람석, 희석, 갑성석 뭐가 된다? 흑음모 같은 광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니네 그러면 아니다. 옆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산성함을 보죠. 거기 보면 SiO2 함량이 63% 이상이면 산성함이 되는 거고, 얘는 무슨 마그마가 굳어지면 된다? 유문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내는 거고, 거기 보면 규장질 광물을 많이 포함을 했다. 규장질 광물이라는 것은 석영장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밝은 애들. 니네 그 조합 광물 6개 배워. 네? 그죠? 니네 중학교 때 배우잖아. 지표면에 많은 6개의 광물. 석영. 장석, 희석, 대구모. 흑음모, 감람석, 각성석. 그 옆에 나와 있는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애들 다 저거예요. 지각에 많은 6대 광물. 이해돼? 왜 얘네들이 지각에 포함된 게 많은 거야? 지금 지표면을 뚫고 나오는 애들은 뭐예요? 유문암질이잖아. 여기 현무암질 섞어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지표면에 많은 광물들이 많이 녹아져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무색 광물이 많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유색은 검은색인 거고 밝은 색을 무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밝은 색을 띈다. 거기 보면 장석들과 석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둘 다 장석이에요. 앞에 있는 애들은. 사장석, 정장석 다 장석의 한 종류인 거고, 석영 같은 애들이 많이 포함해서 밝은 색을 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자, 쭉 넘어가지. 자, 선생님이 아까 어두운 색 광물들은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철과 마그네슘은 원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한 광물이 아까 말한 흑음모, 희석, 감람석, 각성석인 겁니다. 이해되죠? 알겠죠? 원소가 모여서 광물이 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광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왜 다른 얘기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오른쪽 빨리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 빨리 다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야 이건 아까 읽었고요. 아이씨 빨리 읽어. 진짜 읽었어요. 좋아, 알았어. 저희 몇 시에 끝나죠? 까먹은 거 같아. 1시간에 10분밖에 안 나네. 근데 저물 한 입 물이래. 하나만요. 그럼 저도요. 나트. 아우 하나밖에 안 남았네. 우와! 자, 그거 옆에 다 나와 있네 암기. 다 있던 얘기죠. 자, 이제 뒤로 다 읽으셨으면 뒤로 넘어가시고. 저 지금 13시간 잤어. 그래 보여. 얼굴이 아주 그냥. 아니 어제 학원 끝나서 집 가자마자 누웠는데 그 이후로의 기억이 없어요. 잘했다 이제.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조직에 따른 화성암의 분류예요. 조직에 따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조직이죠. 입자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 보면 산출 상태, 그죠? 튀어나온 상태, 그 다음에 마그마의 냉각 속도, 광물의 결정의 크기에 따라서 나눌 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구분 기준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화산암, 반신성암, 심성암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는데, 화산암하고 심성암만 아시면 되고 그 중간이 반심성암이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자, 화산암이죠. 이건 뭐예요? 마그마가 지표 근처에 튀어나와져서 만들어진 게 화산암입니다. 자,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거나 아니면 지표 근처에서 어떻게 식었다? 빠르게 식어서 굳어진 암석이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물들끼리 서로 결합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광물의 크기가 작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광물 결정이 작다. 그래서 세딕질 또는 유리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심성암으로 갑시다. 심성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굳어져서 생긴 암석으로 얘네들은 광물들끼리 서로 결합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왜? 늦게 식으니까 액체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를 하죠. 그래서 얘는 광물들이 지네들끼리 결합할 시간이 길다 보니까 뭐가 된다?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크고 얘네들은 무슨 질? 조립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뭐다? 반신성암이에요. 별거 없죠? 이거 별거 없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뭐 옆에 우리가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SiO2 함량 비율이 높냐 작냐 또는 조직의 크기가 크냐 작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분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 보시면 화산암이 있었고 심성암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화산암은 지표 근처에서 묻어진 거, 심성암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굳어진 거, 그 중간이 반심성암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서 뭘 배웠죠? SiO2 비율이 많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SiO2 비율이 낮으면 형만지 아니 염기성. 염기성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SiO2 비율이 높으면 산성암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염기성 암 중에서 SiO2 비율이 낮은 암석 중에서 화산암은 누굴까요? 현무암. 오, 얘가 현무암이에요. 김치. 현무암입니다. 그 다음에 반신선암은 모르겠네. 니네 안 배웠어. 네. 안산암이죠. 그 다음에 얘가 유문암이에요. 그 다음에 산성 SiO2 비율이 높은 애 중에 화산암은 누구죠? 반려암. 거의 안 나오냐? 나오죠? 반려암이. 그 다음에 반신선암이 섬로가. 그 다음에 심성암이 화강암이. 니네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울 텐데. 네. 그죠? 화선반, 현안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우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구분을 해놓으면 니네가 대표 암석 6개를 다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애들은 어둡죠. 그래서 유색 광물이 많아요. 즉 원소로 보면 철과 마그네슘을 많이 포함하고 광물로 보면 흑음모, 그 다음에 휘석, 각성석, 강남석 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얘네들은 SiO2 비율이 적죠? 네. 많죠? 많아요. 자, 그래서 얘는 규소랑 산소의 비율이 높고요. 여기에는 장석과 석영 같은 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거기 표로 쭉 나타내 준 게 그 밑에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표로 나타내 준 밑에 있는 걸 구분 기준을 잘 보셔서 암기하실 때 잘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반심성암은 그냥 이름만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보시면 요것도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홍보에서. 암석의 조직이에요. 거기 보시면 조립질 조직은 어디서 만들어져? 저 밑에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광물 결정이 크게 자란 경우, 세립질 조직은 작게 자란 경우, 유리질은 세립질보다 더 작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 보면 반상 조직은 큰 것과 작은 게 섞여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암상과 암맥이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암상과 암맥 요거 두 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요게 나온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암상은 뭐예요? 마그마가 층리가 뭐예요? 퇴적암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생기는 가로줄무늬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뚫고 마그마가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틈을 따라서 마그마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여기서 굳어진 게 암상이에요. 박사님 판판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암맥이죠. 암맥은 마그마가 층리와 비슷하게 관입했대. 관입하면 뭐예요? 뚫고 나갔다는 얘기죠. 즉 층리가 이렇게 있는데 마그마가 이렇게 뚫고 가죠. 인맥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암맥도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외우시면 편하죠. 그래서 암상과 암맥에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다 화성암계 암석입니다. 왜? 지표 근처니까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밑에 한반도의 지형과 화산암의 분포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거기 보면 한반도의 화성암 분포, 한반도에 분포하는 화성암은 대부분 거의 다 동그라미 별표예요. 중생대 허가합니다. 즉 우리 한국에 있는 화성암, 즉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암석들은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중생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화산암 지역이 어디야? 분포 지역 백두산, 당연히 화산이니까 그런 거고, 한탄강일 때 요거 한탄강이 저거예요. 그 용암대지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제주도, 울릉도, 독도 다 화산섬들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중생대 근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형성 시기 및 구성암석 대부분 신생대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돼서 형성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거기 보면 화성암의 분포는 잘 봐. 자, 거기 보면 화성암의 대부분 이게 무슨 말이야? 마그마가 굳어져서 생긴 암석의 대부분은 중생대 건데 맞아요 안 맞아요? 화산암 지형이라는 건 뭐죠? 이 마그마가 지표로 뚫고 나와서 만들어진 지형들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 지형들은 중생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뭐 아까 얘기한 거랑 왜 달라? 화성암이 꼭 지표 근처에만 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지표 밑에서도 화성암이 있을 수 있는데 화성암의 대부분이 중생대지만 얘가 뚫고 나와서 만든 지형들은 다 어디 때 지형이다? 신생대 때 지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화산암 지형에 거기 보면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진? 거기다 밑줄 신생대에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 그죠? 해양지각이 들어가서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플룸이거나 우리나라는 플룸은 해당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돼서 형성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도 생각하면 편하고요. 현무암이 형성되면서 뭐가 발달했다? 주상절리가 발달을 하죠. 자, 주상절리는 뭐예요? 제주도 가서 봤겠지만 무슨 줄무늬가 있는 애들? 세로 줄무늬가 있는 애들이 주상절리예요. 왜 그러냐면 니네가 판상절리라고 아나요? 혹시 가로 줄무늬가 있는 애들? 가로 줄무늬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화강암에서. 화강암에서 가로 줄무늬가 있는 애들은 지하 깊숙한 압력 감소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가로 줄무늬고요. 왜냐면 누르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사이가 뜬 거예요. 주상절리처럼 이렇게 세로 줄무늬가 있는 애들은 뭐 때문에 생긴 걸까요? 온도 때문에 생긴 거예요. 갑자기 뜨거웠던 게 갑자기 식잖아요. 그럼 세로 줄무늬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상절리는 세로 줄무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판상절리랑 주상절리 옆에 나와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따 읽어볼 거고 어쨌든 주상절리는 뭐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급격하게 지표로 근처로 나와서 굳어지다 보니까 빠르게 식게 되고 그 결과 세로 줄무늬가 생겼다. 그게 주상절리입니다. 자, 제주 마라도와 변산마도 등에는 각각 안산암과 유문암이 소규모로 분포하기도 하죠. 왜?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지표 근처를 녹여가지고 이식기랑 섞여져서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성암 분포지역이죠. 심성암 분포지역은 대부분 설악산의 울산바위, 북한산의 인수봉,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니네 산 위에 어떻게 말하면 용몽산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니네 산들 이렇게 보면 여기에 대머리 벗겨져가지고 흰색 바위들이 있는데 본 적 있니? 꼭대기가 그냥 돌 있는 데들? 생돌 있는 데들? 그게 다 이게 다 화강. 용봉산도 맞는 거 아니야? 용몽산도 맞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 새끼가 여기가 지금 이게 화강암인데 왜 산꼭대기에 있을까요? 아까 분명히 화강암은 심성암이라고 했고 심성암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만든다고 했는데 왜 이 새끼 여기 산 위에 있어요? 지각 변동 지각변동 좋아요. 어떤 지각변동? 이렇게. 그렇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표 여기서 화강암이 만들어졌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미는 압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가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리고 위에 쌓인 애들이 침식을 당한 거지. 물과 바람에 의해 가지고 깎여. 그러다가 얘가 짠 하고 나타났는데 얘는 단단해 안 단단해? 단단하죠. 결정이 크게 크니까. 그러니까 얘가 안 깎이고 옆에 있는 애들만 자꾸 깎이다 보니까 산 위에 돌만 남는 거예요. 귀엽다. 이해되죠? 곧 차 시험 머리 갔네. 학교 간다면서요. 그죠. 자, 어쨌든 자꾸 끌리는 게 있나 보죠. 그래서 모양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왜 산꼭대기에 그 심성암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북한산 뭐 이런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산, 칭찬 좀. 뭐라고 했는데 그래요. 잘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뭐예요? 산꼭대기에 이렇게 하얀색 단단해 보이는 돌들이 있는 데들은 다 심성암이에요. 그래서 설악산, 울산바위, 그 다음에 북한산 인수봉 등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되어 있고요. 얘는 형성 시기가 거의 보면 중생대입니다. 얘는 중생대가 맞아요. 중생대.
유문암질 마그마가 관입해서 형성된 화금하다. 왜? 색깔이 뭐해? 밝잖아. 색깔이 밝잖아. 그러니까 유문암질 마그마가 당연히 굳어진 거지. 제주도는 어둡잖아. 당연히 현무암질 마그마인 거지, 그치? 그래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관입해서 형성된 화강합니다. 거기다 밑줄 좀 쳐라, 재용아.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지하가 얘기했던 대로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단단해졌죠. 근데 문제는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을 받으면서 융기 올라와가지고 풍화 침식을 겉부분을 받아가지고 이 단단한 애만 남았다. 이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전리? 판상전리입니다. 거기다 동그라미에 니네 주상전리랑 판상전리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판상전리는 뭐다? 위아래로 누르는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이 밑에 있었기 때문에 누르는 압력이 셌잖아요. 근데 얘가 위로 올라왔어. 그럼 누르는 압력이 없잖아. 위에 있는 거 다 깎여서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누르는 압력이 약해지니까 가로줄무늬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온도 때문이고, 왜? 얘는 지표 근처에서 마그마가 굳어졌으니까. 얘는 안에서 굳어진 게 압력을 받아서 올라온 거잖아. 그러니까 압력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만들어진 원인이 다르다. 그래서 그 옆에 주상전리랑 판상전리 별표를 좀 쳐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부산 황령산, 자 산들 나오면 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북 양상면 해안에서는 각각 반려암과 선묘감이 소규모로 분출되기도 한다라는 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그리고 왼쪽 니네 거기 보시면 현무암 지형, 화강암 지형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전리예요. 그거 세로줄무늬, 그죠? 그리고 색깔이 어둡죠. 현무암질 마그마라는 거고, 얘네들은 다 뭐다? 화산암이에요. 지표 근처에서 굳어진 거고, 오른쪽에 애들 밝잖아요. 그죠? 유문암질 마그마인 거고, 그리고 애들 봐도 단단해 보이죠? 신성암이었다는 거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네. 잠깐만 끊어주시고 정지만 해주세요. 양석 중에 누구 배울 거냐? 퇴적암을 배울 건데 변성암은 안 배우네요. 퇴적암까지만 배우시면 됩니다. 자, 퇴적암은 진짜 중요해요. 퇴적암은 진짜 중요합니다. 얘는 시험 문제에 내가 안 나온 걸 본 역사가 없습니다. 시영아, 너 파일 좀. 시험이가 다시 보냈잖아. 아 그래? 다 한 번 짬뽕돼 있는 게 있을 거야. 맛있겠다. 근데 나 지금 파일이 없어서 못 보내는데. 아, 파일이 아니야, 없어. 카톡이 있을 걸. 그 2주가 얘가 넘었나? 안 다운을 안 받았어. 2주 안 됐어. 아 그럼 제가 찾을게요. 한번 봐봐. 아, 빨리 봐. 나 카톡 봐봐 왜? 일단. 아, 저걸 쉬는 시간에 다운 받아놔야지. 아니 이때는 근데 몰랐죠. 나 지금 패드가 없는데. 아 내가 따로 받는데. 잠깐만. 아 이거 보면 되잖아. 최근 지구화 보면 돼. 이거? 아이고. 그럼 제가 그냥 다운 받을게요. 수업 스타트. 저 약간 그거 잘해요. 빨리 하라니까. 잠시만요. 얘 어디 기간이 들어갔지? 끝났어요. 다시 보내줘. 저 오늘 패드랑 아니지. 단톡에서 다시 다운받은 다음에 다시 보내면 되지. 멍충아. 아니 근데 저도 다운을 안 받았으니까. 아, 너도 안 받았어? 아 쌤 저 근데 찾을 수 있어요. 아, 못 참아. 시험이 여러 개 해서 합쳤다고. 아, 정말. 내가 네, 다 진짜. 합쳐놨는데.